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네요. 음,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이렇게 인터페이스 관련한 내용들을 실제로 모델링을 해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후디니를 이렇게 오픈을 하면 기본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쉘프 메뉴를 쓰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닫아두고, 그런 다음에 왼쪽은 뷰포트, 오른쪽 위는 파라미터, 오른쪽 아래는 이렇게 네트워크 뷰가 되잖아요. 네트워크 뷰를 리스트 뷰로 이렇게 클릭을 해요. 이렇게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만드셨으면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정확하게 말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말로 이렇게 어떤 거를 클릭하고 뭐 번호를 확인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꼭 이렇게 새겨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시작은, 지금 간단하게 제가 박스를 만들 거거든요. 박스를 만드는데 시작은 항상 탭키부터 시작해요. 항상 뷰 메뉴에서 탭키를 누르세요. 탭키를 눌러서 자, 탭키를 눌러서 널을 하나 만들게요. null, 널. 그럼 널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클릭을 한번 하고, 클릭을 한번 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geometry,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말하자면 가상의 어떤 디바이더를 하나 만드는 거죠. geometry 이렇게 해주시고, 탭키를 눌러서 geometry를 하나 만들어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되고,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박스라는 이름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geometry box.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씬을 구성하는 방법이거든요. 오른쪽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설명할 테고, 왼쪽에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설명하자면, 지오메트리, 이건 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박스, 이제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리스트 뷰에서 쉽게 어떤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사실 네트워크 뷰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좀 정렬이 안 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정렬이 돼서 보이게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박스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오브젝트 아래 있는 박스, 오브젝트는 컨테이너 되고, 말하자면 박스 안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라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이 파일이라는 디폴트 오브젝트를 보게 돼요. 여기 이거는 지오메트리를 불러오는 노드거든요. 그 기본적인 노드가, 노드에서 화면을 더블클 누르면 쉐이딩 모드하고 와이어 프레임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쉐이딩 모드에서 와이어 프레임 모드를 바꾸게 되면 이 노드가 생기게 돼요. 위에 이제 이 지오메트리로 만들어진 노드가 생성됐잖아요. 이건 안 보이게 해주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뭐 이렇게, 그리고 박스가 파일에 생기는데, 보통 디폴트 지오메트리는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지고,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른쪽 위에 보면 이 그리드를 켜고, 이거 사실 그리드라고 하는 것보다는 컨스트럭션 플랜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꺼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별로 좀 거슬리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이게 뭐라 그러냐면, 뷰포트에서 D키를 누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옵션이 떠요. 여기서 보면 오리진 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리진 놈, 이거를 이렇게 꺼주는 거예요. 이렇게 켜서
꺼주시고, 뭐 다음에 더 많이 있는 옵션들은 뭐 차근차근 하도록 하고, 이걸 클릭해서 오리지널 꺼주세요. 대신 플로팅 놈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하단에 얘는 켜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최소한의 어떤 좌표를 알 수 있는 거니까. Y, X, G 좌표는 최소한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켜두고, 대신 오리지널은 이건 꺼주시고 닫아주고, 만약 이 세팅을 항상 하고 싶으면 Save as Default를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항상 디폴트로, 저는 항상 디폴트로 둬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Save as Default를 눌러서 세팅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항상 후딘을 열었을 때 이게 디폴트로 나오게. 자, 그러면 이걸 닫아주고, 그러면 화면에서 탭키를 한번 눌러봐요. 화면에서 탭키, 그런 다음에 BOX, 그러면 박스가 만들어지죠.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화면에다가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화면에다 박스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뭐 오브젝트 모드에서 생성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박스에서, 이 모듈에서 박스를 쳐요. 네트워크 에디터에서 탭 BOX 박스를 만들면 항상 오리진이라 생기거든요. 000에 이런 식으로 켜주고, 그러면 사이즈가 1, 1, 1, 말하자면 사이즈가 1이고 폭이 1이고 깊이가 1이고 높이가 1인 오브젝트가 생겨요.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에서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디스플레이 포인트를 누르면 포인트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디스플레이 포인트 넘버를 클릭하면 포인트 넘버가 보여요. 후디니에서는 인덱스라고 해서 이 넘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포인트가 있으면 그 포인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있는데, 그 정보들이 중요해요. 어떻게 의미를 하냐면, 우리 펜 중에 여기서 새로운 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 뉴 탭이라는 게 있었죠. 뉴 탭에서 뉴 탭 펜 타입에서 뉴 펜 탭 타입에서 디스플레이 뷰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들이 떠요. 포인트 X, Y, G, 월드, 그리고 뎁스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0.5, 0.5, 0.5 말하자면 포인트 0번에 대한 정보가, 이 포인트 0번은 현재 G축에서 마이너스 0, X축에서 마이너스 0, G축에서도 마이너스 0, 그리고 Y쪽에서 마이너스 0이라는 거죠. 이 디테일 뷰를 보면 이 정보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이 현재 뷰가 뭐 이거 같은 포인트, 버틱스, 그리고 이거는 프리미티브, 뭐 이런 식, 이거는 디테일 뷰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은 포인트에 대한 것만 확인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다시 컨스트럭션 플랜을 꺼주고, 그러면 박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박스에다가 간단한 에디팅을 한번 해볼게요. 박스를 클릭하고 나서 화면으로 이렇게 옮긴 다음에 S키를 눌러요. S키를 누르면 왼쪽에 이 지오메트리 셀렉션 모드가 켜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E키를 눌러요. E 숫자 2. 그런 다음에 5번을 클릭해요. 이렇게. 그러면 노란색으로 바뀌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이게 선택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탭키를 눌러요. 그런 다음에 ED, IT, 에디트를 눌러줘요. 그러면 네트워크 뷰 상의 에디트가 만들어지고, 그 인디케이터 상에 현재 그룹
5 포인트 그룹 5라는 게 선택이 되고 피벗이 0.5, 0.5, 0, 마이너스 0.5라는 게 정보가 입력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말하자면 핸들을 가지고 이렇게 값을 줘요.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뷰포트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편집할 수 있거든요. 만약 방금 5번을 선택했는데 4번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도 4번을 선택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죠. 이렇게 4번, 7번, 7번, 3번, 3번, 2번, 2번, 6번, 6번, 1번. 그래서 1번도 이렇게 1번 선택하고, 말하자면 노드에서 이 에디트를 선택하면 항상 스택이 쌓여서 이렇게 데이터가 항상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알려줄게요.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일단은 스택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런 식으로 해줘요. 이 상황에서 TRE를 누르면 이건 스케일, E는 스케일, R은 로테이션, T는 트랜스폼이라는 것 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네트워크 뷰로 다시 와서 탭키를 눌러서 서브 디바이드를 이렇게 눌러볼게요. 서브 디바이드 다시 한번 탭키 눌러서 SUB 서브 디바이드 이걸 누르고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메쉬가 부드럽게 된 걸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디스플레이 플래그하고 템플릿 플래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에 이 노드 인터페이스에 보면 제일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인터페이스가 왼쪽에 있는 노드는 위쪽에 역삼각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이 노드는 뭐냐면 이 정확하게 워크 플로우를 이야기해요. 말하자면 이 박스가 에디트를 하고 서브 디바이드를 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왼쪽에 있는 첫 번째 0번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면 input 1이라는 이름이 뜨잖아요. 이렇게 input 1, input 2. 그러니까 이거는 서브 디비전을 할 네트워크가 이게 인풋되는 그런 필요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편집된 이런 박스가 여기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 디비전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추가적인 크리즈라고 되어 있죠. 크리즈 인포메이션을 가져오게 한 정보가 들어가는 거고 현재는 무시해도 돼요. 제일 왼쪽 거는 이 기능을 바이패스 할 것인가 말 것인가거든요. 한번 서브 디비전을 그리고 이거는 이 기능을 락을 거는 거예요. 이 인풋이 있든 없든 이제 항상 같은 값이 저장이 되죠. 언락을 해주시면 이 스트리밍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오른쪽에 이제 이 무슨 색깔이 자주라 그래야 되나요? 옅은 자주라 되나요? 이 색깔은 이제 템플릿 셀렉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템플릿 에디트를 한번 보세요. 에디트를 누르고 박스를 눌러봐요. 그러면 이 원래 이 오브젝트가 가진 특징이 지오메트리 형태가 이렇게 실루엣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템플릿이라고 해요. 블루프린트, 청사진 그릴 때 위에 약간 옅게 나와서 그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뭐 어떤 오브젝트나 아니면 형태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메인 디스플레이 플래거 또는 렌더 플래거. 이 템플릿은 Shift 키를 눌러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 두 개가. 근데 이 디스플레이 플래그하고 렌더 플래그 이 개념은 항상 노드에서 하나만 존재해요. 이런 식으로. 노드에서 하나만 존재하고
대신 여기 보이는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파란색이 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노드라는 뜻이고, 자주색으로 약간 더 큰 환영이 있다는 것은 이게 렌더링 할 때 렌더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렌더링이 되는 노드. 파란색은 화면에 디스플레이 된 노드. 말하자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화면은 이게 디스플레이 되는데 렌더링은 이게 디스플레이 돼요. 그래서 이거 반대로 하면 화면에는 얘가 디스플레이 되지만 렌더링 할 때는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화면에는 편집은 이걸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렌더링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구성상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를 더 해볼게요. 좀 더. 이제 다시 서브 디바이드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모든 아이콘을 모든 형태를 이쪽으로 가져온 다음에 포인트하고 이제 넘버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디스플레이 어프 해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볼게요. S키를 누르고 다시 S키를 누르면 이제 컴포넌트 뷰 말하자면 이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S키를 누르고 4키를 누르고 4키를 누르면 프리미트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프리미트를 선택한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탭키를 눌러서 POLY 폴리 EX 폴리 EX를 치면 익스트루드가 되거든요. 폴리 익스트루드 떠서 이렇게 익스트루드 시켜보세요. 좀 이쁘게.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탭키를 누르고 폴리 익스트루드 이렇게 좀 이쁘게, 좀 작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이제 마무리 엔터. 화면 바깥에서 키를 딱 누르면 뭐 이게 떠요. 더블 키를 누르면 이런 쉐이드가 뜨죠. 자, 그러면 너무 화면이 좀 플랫 쉐이더 이렇게 이걸 바꿔주고 이걸 바꿔줄게요. 이게 뷰 쉐이딩 모드에서 플랫 와이어 쉐이디드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폴리 익스트루드를 2번 했어요. 2번 했고 이렇게 됐고, 그러면 폴리 익스트루드 2번 했는데 이 폴리 익스트루드를 한 번 할 때마다 이런 스택이 남잖아요. 데이터가. 이거는 이 상황에서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 노드가 이렇게 있고, 이 첫 번째 폴리 익스트루드에 가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뜨겠죠. 그런 다음에 랩톱 뷰에서 탭키를 눌러서 SUB 서브 디바이드를 이렇게 켜요. 그런 다음에 연결을 해요. 그럼 보시는 것 같이 아주 부드러운 형태의 모델링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템플릿 플래그를 켜주고 디스플레이 플래그를 이쪽으로 켜볼게요. 그러면 이 실루엣으로 서브 디바이드가 된 오브젝트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에디트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서브 디바이드에 depth라는 게 있거든요. depth를 1을 입력해보세요. 훨씬 더 이런 걸 모델링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오브젝트 하나 선택해서 탭키 폴리 익스트루드 눌러서 이제 약간 안쪽으로 탭 POL 익스트루드 이런 식으로 안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탭 POL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올까요? 안으로 쭉 들어가는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오른쪽에다가 파팅을 한번 다시 폴리 디바이드는 좀 이제 파이널 뷰를 본다고 생각하고 이쪽에서 이제 모델링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폴리 익스트루드 와서 이제 그러면 좀 더 디바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탭키를 눌러서 POLY 스플릿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뷰에서 모델링을 이렇게 폴리 스플릿을 누르면 이제 마그넷이 약간 하잖아요. 포인트를 클릭하고 가운데를 클릭하고 이렇게 원하는 데를 클릭하고 이렇게 해줘요.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디바이드가 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됐죠? 스플릿이 됐어요. 여기 다음에 탭 키에서 에딧 키를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완전하게 이제 된 걸 알 수 있어요. 에딧 키에서 이제 포인트를 선택하려면 포인트 편집을 해야 되니까 키를 누르면 된다 그랬죠. 이 키를 눌러서 여기서 이렇게 약간 포인트를 이렇게 편집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좀 더 디바이드를 했으니까 여기를 4키를 눌러서 프리미티브를 다시 선택한 다음에 아까 프리미티브 선택해서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탭 폴리 익스트루드 다시 한번 해서 쭉 뽑아내고 탭키 폴리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주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마무리는 뭐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노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이 후디니 네트워크의 좋은 점은 뭐냐면 항상 이 오브젝트를 프로시저라는 거를 저장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편집할 수 있어요. 중간 단계에서 가시면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모델링의 하나의 노드라고 생각하면 되죠. 모델링 노드. 그러면 이 서브 디바이드까지 된 이 완전한 네트워크가 있는 상황에서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파일 탭 파일을 여기다 연결을 하고 탭 랍 아웃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일단은 노드 자체를 캐시로 저장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걸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탭 키를 눌러서 ROP 아웃풋 드라이버 이걸 넣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런 다음에 탭 파일 서브를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같은 레벨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전체 네트워크가 모델링 노드가 되고 이 노드는 이 저장된 모델링 된 파일을 저장을 하겠죠. 자, 저장을 어떻게 하냐면 이 노드를 한번 볼게요.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파라미터 뷰를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이 랍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하면 다른 거는 뭐 렌더 버튼 이걸 하면 캐시를 저장하는 버튼이고 프레임 레인지 현재는 뭐 프레임 이름이 한
한 프레임 모델링 데이터니까 한 프레임이겠죠. 그래서 프레임 렌즈는 중요한 게 아니고, 테이크는 아직 중요한 거 아니고, 아웃풋 파일에 보면 힙하고 $f bgeo라는 게 생성이 되거든요. 자, 그럼 힙은 뭐냐? 이 힙은 뭐냐면 에딧에서 보면 에딧 렌더 에딧에 보면 이제 알리아스와 베리어블스라는 게 있거든요. Alt A 키를 누르면 이게 나와요. 알리아스 베리어블이란 뭐냐면 환경 변수나 아니면 사용자 정의 변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힙이 어디 있냐면 베리어블스에 보면 힙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힙은 현재 C 유저의 프리즘이라는 데이터예요. 말하자면 후딘을 실행하자마자 기본적으로 이 힙이라는 환경 변수가 이 디렉토리로 정의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면 아웃풋 파일 오른쪽에서 이 오픈 플로팅 파일 추저라는 게 있죠. 그러면 다이얼로그가 만들어지거든요. 현재 힙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용자 유저 디렉토리예요. 약간 좀 그렇죠. 그러면 힙보다는 일단 힙은 내가 저장한 후디니 파일의 경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어떤 경로를 나타내기 위한 거니까 일단은 왼쪽에 보면 힙하고 잡하고 템프가 있는데 잡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힙하고 잡 템프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뭘 의미하는지. 경로상에 안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닫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힙하고 잡하고 템프인데 탭을 하나 더 만들게요. New 탭을 눌러서 New 탭을 눌러서 텍스포트를 눌러서 이게 텍스포트 프롬프트가 뜨죠. 그러면 ls 자, 그럼 오브젝트 이렇게 되죠. 자, echo 에코는 프린트 텍스트 텍스포트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달러 힙을 딱 클릭하면 언론 커맨드로 말하죠. 이 힙은 이제 말하자면 커맨드로 인식하는 거예요. ls처럼 dir처럼 ls. 그래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echo 달러 힙 그럼 에러가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면 C 유저 프리즘이고 echo 달러 job C 유저 프리즘 똑같죠? echo 달러 temp. 이제 만약 후디니가 크래시가 일어나서 저장이 되면 항상 이 디렉토리 저장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나? 다시 파라미터로 가서 잡을 한번 해볼게요. 잡은 C 유저 윈도우즈니까 다 뭐 C 유저의 프리즘 저는 아이디가 프리즘이니까 이런 디렉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new 폴더로 해서 잡을 입력하세요. 잡 디렉토리 더블 클릭하면 잡이 나오겠죠. 이 잡이 뭐냐면 사실은 어떤 디렉토리냐면 다시 캔슬 말하자면 힙 밑에 잡을 만들었지만 사실 이 디렉토리의 풀 경로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힙 밑에 이거잖아요. 에코 힙하고 이거잖아요. 사실 C 하고 users prisms job이에요. 이 디렉토리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에서 set이라는 set을 클릭해요. 그러면 set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힙도 있고 잡도 있고 이 잡을 뭘로 바꾸냐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잡으로 경로로 바꿔볼게요. set job은 C users prisms
다시 set 누르면 job이 캐피탈이 job이 됐네요. 다시 job. 그래서 set 누르면 job이 오, 이제 job이 등록이 됐네요. 이름이 두 개가 나오네. 달러 job. 그래서 echo 달러 job을 하면 이걸로 바뀌었죠. see users prisms job 이렇게. 그러면 다시 파라미터로 가서 이거를 job으로 바뀔게요. 달러 job. job으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이름도 box edit job box edit 그리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이 output 파일을 클릭하면 이제 C의 users의 prisms의 job의 box edit visual로 저장이 돼요. 이거는 그냥 evaluation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거는 현재 이게 변수가 적용된 이름이지만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풀 네임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다 닫아주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하면 이게 바뀌어요. 항상 작업할 때는 이렇게 상대적인 경로를 이렇게 쓰는데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풀 패스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리눅스가 됐던 윈도우즈가 됐던 별 후디니는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항상 C나 D 뭐 이런 식의 경로는 이미 job이라는 환경 변수에 에서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후디니 파일을 그대로 리눅스로 가져가도 작동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 job 디렉토리만 잘 정의가 되어 있으면. 자, 그래서 렌더링 해볼까요? 렌더링 해서 이제 이쪽에 보면 이제 아까 파일 추저를 클릭하면 job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box edit bgo에 job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텍스포트에서 set EVM을 했는데 이게 등록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alias and variables에다가 job 여기에다가 job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엔터. job control 왜 엔터가 안 되나? 텍스포트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해야 되나 보네요. 자, 일단 여기라는 job이 인식을 하는데 지금 variables에서는 job이 지금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후디니가 시작되기 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후디니가 미리 정의된 상태에서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현재는 뭐 이런 식으로 job을 다시 정의한 다음에 여기서 하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있는 job이 정의가 됐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합시다. 다시 set 해서 my job set에서 my job을 만들게요. 후디니 잡하고 혼동되니까 my job은 자기가 원하는 디렉토리 C users prisms 자기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job 이거를 my job으로 설정을 할게요. set my job 이렇게. 그런 다음에 echo dollar my job 클릭하면 이 경로가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에다 my job
하면 이게 나오죠. C users prisms job. 오, 이게 job이 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scene users prism job my job box 이런 식으로 되면 되죠. 그래서 렌더링을 한 번 더 하면, 자, 렌더링을 더 합시다. 하면 렌더링 됐어요. 그러면 이 파일에서 이 파일을 보면 아주 단순해요. 그냥 지오메트리 파일이 있죠. 이 지오메트리 파일이 경로를 적어준 건데, 방금 전에 했던 거 카피 컨트롤 C, 파일에서 컨트롤 V 해서 디스플레이 플레이를 가져오면 이름을 바꿔볼게요. box edit out. 이거는 box edit in. 이렇게 box edit out, box edit in.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공유를 하잖아요. 이 파일 네임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노드는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파일을 공유하니까. 그래서 이 파일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이게 확인하려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네트워크 뷰. 이렇게 말하자면 box edit. 이거는 제가 이 정보물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가 작으니까 잘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네트워크 뷰로 바꾼 거예요. 자,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면 890개의 포인트, 888개의 프리미티브, 3552개의 버틱스, 그리고 888개의 폴리곤으로 이루어져 있고, 메모리는 251KB를 사용하고, 노드 쿡타임은 5.30ms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보여줘요. 그래서 위에 있는 데이터가 말하자면, 자, CMV로 바꾸고 나서 없어지더라도 이거는 존재한다는 거죠. 이 파일은 새로운 정보로서.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보면 이렇게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myjob을 만들고 저장을 하고 이런 걸 했어요. 제가 파일을 저장을 할게요. save as. 자, 아까 myjob이 있었죠. 그러면 job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힙의 잡은 힙의 잡이 아니라, 자, 잡에다가 파일을 new 폴더를 만들어서 힙을 만들게요. 힙 디렉토리. 이 힙이 이제 후디니 파일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걸 눌렀어요. 아니, 이걸 해서 이거를 box edit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C user prisms의 job 힙에 box edit 힙으로 저장이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 봅시다. $힙 이렇게 하면 C user의 prisms의 job의 힙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힙은 후디니 프로젝트 파일이고, my job은 이런 식이니까 $my job. 내가 지오메트리도 이렇게 후디니 디렉토리하고 연동해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를 더 클릭해서 my job에서 이제 my job이 연결됐잖아요. my job이 complete 일어나서 정리 안 됐나? my job의 box visual 경로가 파일 다시 오픈 다이얼로그 박스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힙에 여기다가 뉴 폴더를 하나 더 만들게요. 힙에 BGO를 만들면 이제 경로가 힙 후디니 프로젝트 잡 힙 박스 에디트, 그런 다음에 밑에 BGO가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my job 할 필요 없이 힙, 그런 다음에
bgeo 디렉토리. 보통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돼요. heap bgeo 이 디렉토리 밑에 있는 박스 edit bgeo. 그러니까 bgeo 정보만 저장하겠다. 그런 다음에 렌더 누른 다음에 브라우저를 띄우면 박스가 저장이 되죠. 그러면 닫고, 그러면 위에 이제 bgeo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를 딱 누르면 힙의 bgeo, 이게 이제 숏컷 디렉토리거든요. 그래서 bgeo 디렉토리로 들어간 다음에 힙 플러스 클릭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유저 디렉토리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빨리빨리 갈 수가 있죠. accept 해주고 cancel accept 해주고, 이 파일을 경로를 카피해 준 다음에 여기다가 카피해서 카피 페이스트 카피 페이스트 해주면 다시 씬뷰로 들어가면 이게 그대로 남게 돼요. 이렇게 파일 save. 이렇게. 자, 이번 주에는 2개 튜토리얼을 할 건데, 이 박스 에디트는 이제 첫 번째 튜토리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 과정을 잘 따라 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사용자 정의 패턴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파일은 수요일쯤에 오픈을 할게요. 아니, 수요일쯤이 아니라 한 목요일쯤에 수요일쯤에 이 후디니 파일을 드릴게요. 그 대신 그 전에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의 숙제는 이런 형태, 제가 보여드린 폴리 익스트루드, 폴리 스플릿, 에디트, 서브 디바이드, 파일 아웃, 파일 인, 이 노드를 이용해서, 그리고 박스 이 노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비슷한 오브젝트가 되겠죠. 왜냐면 비슷한 노드를 썼으니까. 비슷한 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뭐 캐릭터도 좋고, 보통 이거면 거의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캐릭터나 아니면 캐릭터를 만들어서 갤러리에다가 올려주세요. 자, 이상입니다. 컨트롤 B입니다.